네, 오랜만에 여기서 봤더니 좀 낯설긴 합니다. 쉬고 통합이 안 되고 통합해 주셔야 돼요. 그쪽에서 문제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와야 네, 이거 보니까 우리 대표님 왜 빨간 거 안 냈어요? 색깔이 살짝 바뀌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되게 패션에 못 뿌리는 것만 생각하다가 근데 스타일은 제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색깔을 보내보겠습니다. 전 대통령이랑 따라맞춰. 깔이 많이 다른데?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차량이 오부제로 쉬는 날이어서 아침에 국회의장 공간에서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봄날이고 꽃이 활짝 피어 있어서 오는 길이 아주 한결 수월했습니다. 큰일은 아닙니다만 이 자전거 타기처럼 작은 실천이 모이면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취임하시고 세 번째 시정연설을 하시기 위해서 국회에 오셨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번 추경의 시급함 또 그리고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이미 시작을 했고 또 여야 합의로 본회의 처리 일정도 정해둔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이 고유가 부담을 덜고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에 제대로 도움이 되도록 꼼꼼하면서 속도감 있게 심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추경 예산의 집행 시점에 따라 0.21%에서 0.29%까지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집행이 신속할수록 성장률 기여가 커지는 만큼 정부에서도 신속한 집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도 필요한 일은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오전에 많은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주시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잠이 오지 않을 정도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국민들 걱정이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 추경 이외에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하면서 민생과 경제의 부담을 덜어나가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국회의 그 개헌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정부 차원의 논의와 지원을 공식화하신 덕분에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개헌 추진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이 개헌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내일 국회 개정안을 발의하게 될 텐데 꼭 개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 통합과 초당적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가 잘 협력해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워나가는데 힘을 모아나갑시다 하는 말씀으로 제 인사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의장님을 포함해서 국회가 국정에 많이 협조해 주신 덕에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정은 그럭저럭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안보 측면의 불안정성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세수 여건이 개선이 돼서 추경을 할 여력이 됐고 그 추경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킬 필요가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는데 국회에서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통합을 통한 힘을 모은 그런 대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초당적인 모든 면에서 협력이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삶이라는 그런 목표 아래에서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덧붙여서 이 개업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제가 대표 시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합일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서 전면적 개헌은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좀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좀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또 상황은 너무 많이 변했는데 과거의 그 질서 규범만으로 과연 현재 이 어려움을 신속하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는 꽤 부족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합의될 수 있는 또 국민들이 거의 이론 없이 공감하는 분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좀 고쳐나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는 생각에 마침 우리 의장께서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야당 대표들도 계신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계엄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계엄 요건의 엄격화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은 누구도 이론이 없을 만한 부분이어서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면 부분적으로라도 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할 수 있는 일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뭐 그런 얘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국가 질서의 아주 근간이 되는 것이어서 또 가능한 시기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좀 해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국민의힘 대표님도 부의장님도 계신데 하여튼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국정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뭐 갈등이 없을 수 없는데 그래도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입니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 저는 정부가 촌음을 아껴가며 준비한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이유와 그 주요 내용을 직접 국민께 설명드리고 국회에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과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유가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과 농어민 등 취약 부분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둘째,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천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범죄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3천억 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도 8천 건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위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도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2배 수준인 1만 4천 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천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 원을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천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 소득 마을을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석유 화학 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 재원 9조 5천억을 보강하여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 매석 등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냅시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물 따라가다 보니까 앞으로 가다가 왔어. 건강 잘 챙기세요.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